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접전이었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접전으로 나타났고 전남지사의 경우 현직이 우세했습니다.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접전이었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4%, 이낙연 후보 27.8%, 두 후보 간 격차는 6.6%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홍준표 4.4, 윤석열 3.6, 추미애 3.4, 안철수 2.3, 정세균 2.2, 유승민 2.0, 심상정 1.4%였습니다. 박용진, 김두관, 원희룡, 최재형 후보 등은 1% 미만이었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6%였습니다. 범진보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4.1%, 이낙연 30.5%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18.7, 유승민 14.3%로 두 후보가 경합 중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5.9, 안철수 대표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1.9%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은 8.6,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6, 국민의당은 1.6%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72%, 잘못하고 있다 23.4%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정권 교체 여론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론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고 전남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야권 후보들 가운데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지역별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9%, 이낙연 후보가 25%, 국민의힘 홍준표 4.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4.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9%, 이낙연 후보 30%, 국민의힘 홍준표 4.3%, 윤석열 후보가 3.6%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당별 대선 후보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4%, 이낙연 후보가 37.5%, 정세균 2.7%, 추미애 2.2%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정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44.8%, 이낙연 후보가 35%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40.7%, 이낙연 후보가 39.3%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27%, 홍준표 25.3%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연령대별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가 40대에서 50.8%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20.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48.9%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11.5%로 가장 낮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10.2%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는 60대에서 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성별 후보 선호도는 남성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38.4%로 가장 높았고 여성 가운데서는 이낙연 후보가 32.3%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공산인 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선택할 사람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5.2%, 잘하는 편이다는 52.1%로 응답자의 57.3%가 이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들의 선호도 조사는 달랐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23.2%의 지지를 얻어 18%를 기록한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선호도 차이는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했고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도 46.8%에 달했습니다. 장희국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시교육감 선거에는 10명의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선호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으로 대답한 시민들이 71.4%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정책과 얼굴을 알리느냐가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차기 전남지사와 차기 전남교육감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두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응답하지 않은 층의 비율이 높아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전남지사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전남 지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김용록 현 전남지사가 32.4%로 가장 높았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9.9%, 이계호 국회의원 9%, 민점기 진보당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이 47.5%로 높았습니다. 김용록 현 도지사는 50대 이상 그리고 전남 선언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인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김용록 현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평가는 긍정평가가 70.1%로 부정평가 12.5%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차기 전남교육감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장소궁 현 전남교육감이 17.5%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전 전남교육감 비서실장 6.8%, 김동환 현 보성 등량남초등학교 교장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전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광주 전남 각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9월로 접어들자마자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30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오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날이 선선한 가운데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지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내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는 광주에서 어제 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산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7명, 북구 지인 모임 관련 6명, 다른 지역 확진자 관련 6명 등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확진자는 모두 677명으로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건물 부실 철거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재판을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 차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별도로 재판부를 앞둔 공범 7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효율성과 양형의 형평성을 위해 병합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각 피의자들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근무로 인한 암 발생 현황 조사와 인력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성 암 발병 신청자 가운데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정부의 암 발생 현황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노조는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학교의 1인당 급식 인원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 충원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해 2달여 동안 계속됩니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미래 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의 몸짓에 따라 수묵화 속 대나무가 흔들리며 바람소리를 냅니다. 전통 예술과 과학, 감성과 기술을 접목해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 위기 시대, 미래의 정원은 다양한 초화류가 재배되는 공간이자 스마트팜과 같은 식물 공장으로서의 기능도 맡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디자인과 혁명을 뜻하는 레볼루션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입니다. 과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혁명을 불러왔다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는 디자인이 인류의 삶과 일상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전시 외에도 특별전과 AI관, 체험관과 지역산업관 등으로 나뉘어 세계 50여 나라 420여 작가와 기업의 작품 10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혁명처럼 다가오고 그런 혁명이 계속되면 진화로서 미래의 것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디자인 진흥원 등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 한국계 미술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기증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23,000여 점의 소장품이 사회로 환원된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21점이 전남 도립미술관에 기증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호 남짓한 캔버스를 십자구도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푸른 직선.
신안 출신 한국추상화의 거장 김한기 화백이 작고 4년 전 그려낸 그림입니다. 산이나 달 같은 구체적인 형상 대신 점, 선, 면의 구성에 집중하는 완숙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푸른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꽃들과 그 꽃을 찾아 날아든 나비. 흙에 물감을 섞은 뒤 겹겹이 칠하는 독특한 표현법이 눈에 띄는 물고기를 실은 어선. 다채롭고 풍성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고흥 출신 천경자 작가의 작품 2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꼽히는 오지호 작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 5점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소장품은 21점. 모두 전남 출신 화가의 작품이거나 전남의 풍경을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관심은 있지만 멀어서 못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많이 올 것 같아요. 전시관 한쪽 벽면으로 눈길을 돌리면 특별한 기록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이 창간호부터 표지화와 사파를 맡았던 현대문학 잡지와 천경자 작가의 소설집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미술품에 대한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기증자의 수집 철학을 담아서 기획이 됐습니다. 전남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아카이브를 함께 관람하실 수 있는 재미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돼 의미를 더한 고 이건희 컬렉션. 문화예술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초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최초로 TV뉴스에 알린 사람이 당시 미국 CBS 서울지국 소속이던 고 유영길 영상기자로 확인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기자회견을 열고 위르긴 힌츠페터에 앞선 1980년 5월 19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을 취재 보도한 고 유영길 기자를 5월 광주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해 경쟁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미카일 아르신스키의 다큐멘터리 등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은 다음 달 27일 진행됩니다. 광주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할 20개 중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선 공약 중점 사업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임기 내 착공과 초광역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완성과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도 20개 중점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들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주시 송월동 일대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에너지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민곤 광주시 의회 사무처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정 처장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오는 10월 1일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15개사를 전남형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정기업은 그린 에너지 5개사,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단 운송기기 부품 각 4개사,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2개사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3년 동안 전남 스타기업을 선정해 지원한 결과
평균 매출액 31%, 수출 22.7%가 늘어나는 등 도내 기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 최원준이 2타수 2안타로 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5구도 바깥쪽인데 이 타구가 땅볼이 됐어요. 유격수 잡고 1루 주자를 선택했는데 세이브예요. 3루자 홈인. 끌어당긴 타구 팀의 첫 안타가 나옵니다. 조수영이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공홈 연결. 홈에 세이브. 독점. 김재환의 독점타.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따라가서 백점 넘었어요. 최원준의 역전 투런 홈런. 9회 타자 나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에 몰려있던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3대1 기아 타이거스. 바깥쪽 주심선에서 스윙이 인정되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더블헤더 2차전의 주인공 최원준. 스코어 3대2 기아 타이거스의 역전 재역전을 거듭한 명승부 끝에 결국 기아가 부산과의 더블헤더 한 경기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최원준 선수의 한 방이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요즘 많이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30도 안팎이었는데 오늘은 25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날이 선선한 가운데 오늘도 역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도 2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는 주말 새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